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건 뭐 물론 첫 번째로는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 변화 두 번째는 그나마 정직한 마켓. 버스크 리스크가 팍 터지고 나서 지하철 탔는데 다 차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손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인데요. JP 모건이 17년 암호화폐 붕괴가 연상된다고 경고를 했답니다. 니콜라스 파니지르조글로, 아마 뭐 그리스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한 달간 60에서 43%로 하락했는데, 네네. 같은 현상이 2017년 4년 전 암호화폐 가격이 붕괴됐을 때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네네. 요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7년하고는 좀 다른 시장의 모습이 좀 보여요. 네.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한다는 보유량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사고 있군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용으로 많이 사요. 해지가 그러니까 뭘 해지하기 위해서? 리스크 해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뭐 자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주식, 이런 채권 이런 걸.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산으로 보통 찾거든요. 뭐 금이면 오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달러 값이면 오일값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지를 좀 해놓거든요. 해지를 좀 비트코인으로 해지하는 경우들이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17년과 같은 대폭락에 대한 부분은 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제 코인은 왜 이렇게 하락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거는 메이저 코인 기준으로 이제 말씀. 메이저 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것들, 약간 기존의 이제 정통적인 금융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건 뭐 물론 첫 번째로는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시장에 있는 연동되는 코인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나마 정직한 마켓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지난번에 이제 버스크 리스크가 팍 터지고 나서 지하철 탔는데 다 차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분들, 젊은 세대 분들이 그런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나마 여기서 내가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그 시장에 많이 몰입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통하는 영역인가요, 이게? 우선 네. 김치코인이 왜 그럴까요? 처음에 김치코인은 국산 코인이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우선 백서가 한글로 돼 있어요. 쉽게 읽을 수 있군요. 그리고 순간 의미가 한데 예. 메이저 외국 코인들, 물론 요즘은 이제 백서도 영문판 내고 한글판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영문판만 내는데도 많아요. 근데 무전은 영문도 다 읽어봐야 되고, 이것이 과연 쓰임새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죠. 자, 2018년도 이전에는 아이디어만으로 솔직히 이렇게 할 거니까 이 코인에 대해서 확장성을 보고선 얘기해서 기대감으로, 어차피 바이오 주식도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 발행한 주체는 뭐고 같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확장성은 뭔지를 그 백서를 통해서 공부하고 구조를 전부 다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해외 코인, 메이저 코인은 솔직한 얘기를 해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나 또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아시다시피 최신 뉴스들은 다 영문이에요. 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공부를 하면 그게 어떤 시세 예측하는 데 도움도 됩니까? 근데 머스크 같으신 분이 갑자기 돌발 변수를 변수는 어떻게 나타내면 할 수가 이거는 없죠. 정말 어쩔 수 없는 변수라서 저도 손해가 지금 막심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교수님이 갖고 계신 어떤 기술력과 네트워크로 이 알트코인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코인을 만든다는 게 이제 ICO거든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네. 한 명이 만들 수는 없고요. 무슨 베이스로 코인을 발행할 것인가. 뭐 요즘은 이제 거의 이더리움 베이스의 ERC20으로 코인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것을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해결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와닿지도 않고 과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이건 이제 유틸리티 코인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날 이렇게 무슨 연도, 퍼스트 쿼럴, 뭐 세컨 쿼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이 횡보를 할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알트코인들이 오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거죠. 지표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플럭체이션이 없으니까 결국 여기 또 본 사람들이 또 이제 수익을 변동성을 보려면, 찾아서 가는군요. 그렇죠. 여기서는 더 이상 큰 수익을 볼 수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예측들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뭐 무릎에 팔아라. 네, 아니, 나 무릎에 죄송합니다. 팔아라. 무릎에 사서 뭐라고 그러죠? 어깨에 팔아라. 어깨에 팔아라처럼 통념상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네. 좀 근데 맞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항상 신봉하는 말 중에 익절은 항상 옳다. 그리고 추매는 삼가라.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지표를 볼 줄 아셔야 되고 솔직히 코인 시장은 일주일이 주식 시장에 한 달과 맞먹어요.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군요. 네, 상당히 그래서 피로감도 상당히 많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되죠. 그런 게. 아까 원래 질문을 약간 돌아가서요. 이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게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잘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랑 네. 뭐 저랑 우리 앞에 PD랑 셋이 뭐 우리 K-팝의 해외 진출 막 홍보를 지원하는 그런 게 우리 목표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런 거 할 거다. 뭐 이런 명분으로 네. 우리 교수님이 기술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네. 이걸 잘 이렇게 저도 매일경제가 한번 홍보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거 좀 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뜰 수 있겠죠. 아, 그렇게 근데 뜰 수 있어요? 이 토크 이코노미는 예. 리워드라는 부분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리워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토큰 디스트리뷰션 그런 것들이 잘 짜여 있어야 되죠. 우선 유저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점점 겹쳐지기 그렇군요. 시작해요. 이게 업비트가 왜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카카오톡 인증 받으시면 바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으니까 유저 학문적 용어는 크리티컬 매스가 넘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티컬 매스가 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지 크리티컬 매스가 보통 어느 정도로 이제 코인이요? 연구 결과가 나오나요? 아직은 연구 결과 없어요. 합의된 수치가 없어요? 예, 코인은 락업 물량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말하면 네. 보호 예수 같이 네. 예,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 그 락업을 전부 다 걸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사람들 물량 쏟아지면은 일반 유저들이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락업 플랜들이 다 있어요. 그걸 이제 곰곰이 보셔야 돼요. 락업 플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공부라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투자하셔라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량이 안 쏟아지면 그만큼 유동성이 없어서 거래 없으니까. 거래 없으면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그거를 그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잘 교묘하게 잘 짜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 수식으로 짜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경제학 법칙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소각도 있어요. 코인. 왜? 주식이랑 비슷한 게 많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통적인 경제나 자본시장에 있는 게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점점 이렇게 예, 중첩이 되는군요. 중첩이 된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은 옛날에 뚱딴지같이 그냥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점점 기존에 있던 코인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정통적인 자본시장이나 경제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많이 거예요. 받아들이고 또 이쪽에서도 많이 받아들이고 제 친구 얘긴데요. 친구가 집이 두 채가 있대요. 한 채는 살고 있고 한 채는 오래전에 사가지고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금 제외한 가상화폐에 몰빵하겠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거 만약에 제가 그런 예.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뭐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은 여유 자금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그 주식이 떨어져도 그 기업만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이득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집 한 채를 여유 자금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리고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 비트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성공하신 분들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잃고 패배하신 분들은 기사가 안 나와요. 그죠. 마찬가지로 성공한 분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극소수였기 때문에 그게 기사화되는 거고요. 숱한 사람들이 돈을 잃고 주식시장에서 떠나거나 숱한 사람들이 코인시장에서 돈을 잃고 떠나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막 주변에 막 누가 이걸 넣겠다고 그래도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많이 확인해 보시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코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까먹으신 분들이 네.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한다?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어찌됐던 나카모토 사토시가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놨는데 여기에 제반된 기술은 블록체인이야. 이 블록체인이 주는 거는 너희들한테 의미는 신뢰라는 의미야. 중앙은행이 아닌 우리끼리의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 정작 이제 그걸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말에 이제 쏙 빠지고 그게 기술인데 네.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는 거고 또 새로운 토큰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분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좀 공부하고 스타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권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 가상화폐 움직임에 엄청난 변화가 한번 올 때 한번 모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